네, 프리비전스 김도원입니다. 저는 2002년 현재 중학교 2학년인 딸과 초등학교 6학년인 아들, 그리고 동갑인 와이프와 함께 평범하게 살고 있는 그냥 평범한 가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음향학을 처음에 하게 된 것은, 원래는 저는 이제 그냥 일반 공학, 특히 기계공학 쪽을 전공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공학을 공부할 당시에 이제 IMF가 터졌습니다. 그래서 이 평생 직업이라는 것이 없어지고 정말로 능력이 좋지 않으면 성공하기 어려운 그런 세상으로 바뀌게 됐죠. 그 전까지, IMF 전까지는 취업만 하게 되면 호봉이 올라감에 따라서 평생 직업으로 할 수 있었던 것이 사실이지만, IMF 이후로 우리나라 현실이 굉장히 많이 바뀌게 되죠. 그 시점에서 제가 아버님께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원래 제가 좋아했던 게 오디오 좋아하고 음악 좋아하고 악기 좋아하고 연주하는 거 좋아하고 노래 좋아하고 뭐 이랬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원래는 공학을 되게 하고 싶었고, 이 공학을 하고 싶은 마음에서 그런 것들 접목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을까라고 해서 고민했던 게 이제 음향학이라는 걸 좀 고민해봤고, 이 분야를 조금 나가보고 싶습니다라고 그 IMF가 터졌을 당시, 사실 그 IMF 터졌을 당시가 제가 대학 공부를 생각보다 꽤 했을 때인데, 그때 IMF 터졌을 당시 제가 공부를 하고 싶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아버님이 그래, 네가 그러면 그걸 잘할 수 있는지를 한번 증명해서 와라 라고 해서, 제가 이제 준비를 해서 그 학과에 들어갈 수 있는 이제 시험도 보고, 그래서 합격을 한 다음에 이제 합격 통지서와 함께 아버님께 말씀을 드렸죠. 그때 아버님이 그래, 너에 대한 마지막 투자다, 그래서 공부 한번 해보라고 해갖고 그렇게 하면서 음향학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음향 공부는 저 있을 때만 해도 대한민국에는 음향학을 가리키는 데가 없었어요. 지금 현재 음향학회에 계신 분들도 대부분이 음향학을 공부하신 분은 안 계시고요. 전자공학이나 물리학 아니면 건축에 관련되신 다른 분야를 공부를 하시고, 공학도가 많으시죠. 다른 공학을 하신 다음에 이제 석사나 박사에서 약간 음향에 관련되어 있는 쪽 논문을 준비하시면서 음향학 쪽으로 가신 분들이 대부분이십니다. 제가 공부할 당시만 해도 음향학이라는 학과가 없었고요. 그래서 저는 해외에서밖에 공부할 수 초이스가 없었어요. 해외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선택한 건 영국이었고, 그래서 영국에 가서 이제 음향학을 공부를 했었고요. 사실은 저는 레코딩 엔지니어가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음향학 공부하기 전에 한 1년 정도는 녹음실에서 말 그대로 시다, 어시스트, 그걸로 한 1년 가까이 하고, 그래서 이제 녹음에 관련돼서 좀 익숙해진 다음에 이제 음향학을 공부하러 가서, 그래서 이제 음향학을 계속 하게 됐었고, 저는 녹음 쪽, 레코딩 쪽을 계속 할 줄 알았는데, 한국에 돌아와서는 전혀 다른 쪽, 뭐 다르진 않지만 같은 음향 쪽에서도 약간 시스템 쪽으로 바뀌게 된 것이죠. 제가 교수가 된 것은 제가 2002년도에 한국을 들어오고 나서 처음에 제가 취직했던 회사가 그 프로 오디오를 이제 수입하는 회사였습니다. 거기에서 제가 맡은 거는 그 음향 기술 연구소라고 어플리케이션을, 그러니까 프로 장비들의 어플리케이션을 연구하는 그 부서가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연구원으로 들어갔었고요. 그러면서 처음 맡았던 일이 월드컵 개막식이었어요. 그래서 월드컵 개막식을 이제 맡아서, 뭐 그 회사가 맡아서 한 거죠. 거기는 제가 그 팀 멤버로 들어갔었고, 그때 제가 서포트했던 분이 이제 마이클 에볼트라고 이제 개막식 음향을 총괄하셨던 감독님이 계십니다. 미국 분이시고, 그분을 이제 통역도 하고 서포팅하고 어시스트하는 역할을 제가 했었고, 그러면서 이제 한국에서는 제가 녹음 쪽 공부를 했지만 이제 그런 시스템 쪽 관련돼 있는 업무로 프로 시장으로 넘어오게 된 거죠. 그래서 그렇게 근무를 하고 있을 당시에 이제 김재평 교수님, 대림대의 김재평 교수님을 만나 뵙게 됐고, 김재평 교수님이 음향학을 제가 이렇게 만드시려고 하는데, 그 대림대에 이제 시작으로서 조금 그 관련돼 있는 과를 조금 가르칠 사람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제가 시간 강사로 2003년도부터 강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2003년도에 강의를 하고 2005년도에 겸임 교수가 돼서
겸직을 한 거죠. 그러니까 원래 일은 그 프로 시장 쪽에서 제가 시스템 엔지니어, 시스템 연구원으로 일을 하고 있으면서 겸직으로 겸임 교수를 했고, 그렇게 겸임 교수 한 지가 지금 15년째가 됐고요. 예, 현재까지도 겸임 교수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대림대에서 강의하는 내용은 다 해요. 다 합니다. 음향 이론부터 시작해서 뭐 장비에 대한 부분, 뭐 서라운드 사운드라든지 디지털 오디오라든지 시스템 튜닝이라든지 최적화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다 하는데, 최근에 제가 주로 맡아서 하는 거는 3학년 과정들이 좀 많고요. 3학년 과정에서는 주로 하는 게 이제 그 측정 및 튜닝, 측정 및 튜닝을 강의를 하고, 또 하나를 하는 것은 이제 시스템 최적화라고 해서 설계에서부터 이제 끝날 때까지 최적화 과정을 이제 가르치고요. 그거 이외에도 뭐 디지털 오디오라든지 아니면 뭐 서라운드 사운드 이 부분도 저희 강의를 하고 있죠. 뭐 1, 2학년 과정도 같이 하고 있는데, 보통은 한 학기에 한 과목에서 한 2과목 정도를 강의를 해요. 왜냐하면 제가 본업이 있고 겸직으로 교수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조금 왜 채널이 대림대 교수인가요? 원래는요 프리비전스였어요. 프리비전스 김도훈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항상 얘기하죠. 프리비전스 김도훈입니다로 시작해서 가잖아요. 프리비전스 김도훈이 맞습니다. 제 회사 이름은 프리비전스고요. 지금도 프로오디오 쪽에 시스템 컨설팅을 하고 있는 게 제 본업인데, 어떻게 하다 대림대 교수가 됐느냐? 대림대 지금 음향학 학과장인 그 문건천 교수가 저한테 이 교수님 뭐 지금 유튜브 채널도 시작하셨다고 하는데 대림대 교수 직함도 쓰면서 하시면 조금 더 사람들한테도 어필하기도 좋고 대림대 홍보하기도 좋고 해서 쓰는 게 어떻겠냐라고 해서 그 꼬임에 넘어갔죠. 그 꼬임에 넘어갔고, 그래서 원래는 프리비전스 김도훈으로 시작을 했던 채널이었는데 이제 대림대 교수로 이제 바꾸게 된 겁니다. 중간에 바꿨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대림대 교수로 지금 알게 된 거고, 처음에는 학장님이 알게 되면 좀 싫어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오히려 지금 현재는 학장님도 굉장히 좋아하시고 많은 교수님들한테 유튜브 채널 개설해서 학과를 좀 알리고 학교를 알릴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많이 하라고 권장하는 상태입니다. 프리비전스는 컨설팅하는 회사입니다. 이제 컨설팅이라는 게 이렇게 자문 또는 뭐 감리, 도움을 주는 사람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조력자 비슷하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프로음향 쪽에서 조력자 역할을 하고 그 컨설팅을 받으시는 그 고객님 편에 서서 고객님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고 올바른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이 이제 컨설턴트의 역할입니다. 주로 하는 것은 이제 프로 시스템들, 그러니까 대형 공연장이라든지 스피커라든지 뭐 앰프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특히 프로 장비들은 완성품으로 나온 제품들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앰프는 앰프대로, 스피커는 스피커대로, 케이블은 케이블대로, 콘솔은 콘솔대로, 마이크는 마이크대로 어떻게 조합을 해서 어느 위치에 어떻게 설치를 하면 어떤 용도로 사용을 하는 시스템이 되는 것이고, 그런 조합들을 바꾸게 되면 굉장히 다른 역할을 하는 시스템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프로 장비들은 자동차로 친다면 타이어 따로 사고, 핸들 따로 사고, 엔진 따로 사고, 바디 따로 사고, 그 의자 따로 사고 해갖고 필요한 용도의 자동차를 만드는 거랑 같다고 보시면 돼요. 완성품으로 해서 나오는 제품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조합을 해서 어떠한 용도에 맞는 자동차를 생산을 하듯이, 제가 컨설턴트로서 설계자로서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차에는 이 바퀴가 맞지 않습니다. 이 차는 고속도로를 달려야 되는 용도이기 때문에 SUV 바퀴보다는 고속도로를 달릴 수 있는 이런 바퀴가 필요합니다. 또는 운전자가 지금 봤을 때에는 뭐 세단 정도밖에 운전할 수밖에 없는 운전자인데, 이분한테 뭐 페라리나 람보르기니 같은 레이스카를 주면 안 됩니다. 이분한테는 이런 자동차가 더 맞습니다라고 조금 쓴소리 비슷하게 옳은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고, 순수하게 그 고객이 옳은 선택을 해서 비용은 아끼면서
굉장히 적합한 시스템들을 구축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 이런 게 컨설팅이에요. 예, 그래서 그런 일을 주로 하고 있고요. 그거 이외에도 문제가 있는 장소라든지 튜닝이 필요한 장소들한테 가서 제가 기술적으로 기술 지원을 하는 일도 합니다. 특히 DSP라 그래서 디지털 시그널 프로세서라 그래서 프로그램을 해서 동작하는 오디오 장비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제가 좀 특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제가 프로그램을 해서 어떤 역할을 하는 어떤 오디오 장비를 만들어주거나 하는 역할들도 하고요. 최근에는 저한테 의뢰가 많이 들어오는 거는 이어폰, 헤드폰을 제작을 하는 회사들이 이번에 새로 나온 어떤 제품, 자기네들이 또는 개발하고 있는 어떤 제품들이 소리가 어떤지 저한테 의뢰하러 많이 와요. 그래서 의뢰하러 많이 와서 그런 것들을 좀 분석해주고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저희 프리비전스가 하는 역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채널을 만든 목적과 앞으로 지향하는 점. 채널을 만든 목적은 사실은 되게 재미있어요. 원래는 제가 컨설팅을 하려고 광고를 많이 했었습니다. 네이버에 하는 무슨 광고 이런 거 있잖아요. 이제 그런 광고를 좀 돈 들여서 해봤는데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이 저한테 얘기를 해주셨어요. 유튜브에 너가 관련되어 있는 기술 자료들 같은 것을 하나 두 개씩 올리기 시작하고 거기에 프리비전스 링크를 계속 달아봐. 해시태그를 계속 달아봐. 그러면 구글에서 검색할 때 프리비전스가 검색이 되니까. 이런 조언을 주셨죠. 그래서 그래? 왜 그렇게 되지? 봤더니 구글이 이제 유튜브를 인수를 하면서 유튜브 상에 올라와 있는 내용들이 구글에서 검색이 되게 되는데 검색을 좀 상위에다가 올릴 수 있도록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좋은 방법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하나 두 개 영상을 올리기 시작을 하면서 유튜버의 삶이 시작이 된 것이죠. 사실은 그래서 원래는 채널에서는 기술적인 내용들만 다뤘었어요. 컨설팅이 필요한 프리비전스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만 올렸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제 아는 지인 선배 형이 그 QCY T1을 저한테 주면서 이거 손님들한테 내가 선물할 건데 이거 괜찮은 건지 한번 소리 좀 들어볼래? 그래서 그래? 들어본 다음에 제가 놀래서 그거를 리뷰 영상 비슷하게 해서 찍었던 게 사실은 음향 장비 리뷰의 첫 영상이었어요. 그렇게 올리다 보니까 어떻게 하다 보니 기술에 대한 내용도 많이 다루면서 사실은 리뷰에 대한 영상도 많이 다루는 그런 채널로 발전을 하게 된 것입니다. 가장 보람됐던 것은 유튜브 채널을 만들고 나서 여러분들이 많은 댓글들을 남겨주시는데 그런 댓글에서 굉장히 많은 위로를 받아요. 물론 댓글에서 굉장히 많은 실망을 받기도 하지만 많은 위로를 받기도 합니다. 그 중에서 많이 위로가 됐던 것은 제가 기술적인 내용들을 조금 얘기를 했는데 그 내용들이 그분들이 되게 필요로 하는 간지러운 부분을 긁어주는 내용이었거나 되게 해결을 못하고 있던 것이 이번 영상을 통해서 제가 해결했어요. 너무 감사해요. 라는 그런 것을 딱 이렇게 보게 되면 저는 막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저에게는 별거 아닌 내용이 될 수도 있지만 그 작은 내용들을 같이 공유를 했을 때 많은 분들에게 되게 득이 되는 그런 영상이었구나. 내 노력이 헛되지 않았구나 라는 것이 이렇게 느껴지면서 굉장히 기쁘고 보람이 되더라고요. 또는 리뷰 영상도 마찬가지예요. 리뷰 영상은 그냥 리뷰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리뷰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되게 올바른 초이스를 했습니다 라고 이렇게 하는 것들을 보게 되면 되게 저도 좋아요. 왜냐하면 저도 마찬가지로 제가 냉장고를 살 때나 세탁기를 살 때 많은 분들이 올려놓은 리뷰를 보고선 사거든요. 어쩔 수가 없는 거죠. 근데 그런 리뷰가 되게 정확하고 객관적인 리뷰를 하신 분들 거를 보게 되면 저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도 약간 그런 역할을 해야겠다. 가급적 정확하고 솔직하고 여러분들한테 장점과 단점을 다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해서 장점이 그분한테 맞는 거라면 그분의 선택이 되는 것이고 단점이 나한테 너무나 큰 단점이어서 내가 선택하지 않아야 되는 거라면 그게 이제 선택에서 빠져야 되는 그런 게 되겠죠.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제품 선택에 대한 이렇게 가이드라인 비슷하게 할 수 있다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저에게는 되게 큰 기쁨이 듭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곡이 무엇이냐? 제가 지금 저장해서 듣는 곡이 한 2-3천 곡 되지만요. 근데 그 2-3천 곡 되는 곡을 되게 즐기면서 듣는 경우는 많지는 않아요. 솔직히 얘기하면. 왜냐면 직업상으로 듣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음악을. 그러다 보니까
제가 주로 듣는 음악이 뭐였지라고 했을 때에는 저는 개인적으로 듣는 그 90년대 가요를 제일 좋아하는 것 같아요. 90년도 가요를 제가 보니까 내가 뭘 제일 많이 들었지 하고 보니까 90년도 가요를 제일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추억이 있으니까. 추억이 있으니까 그랬던 것 같아요. 그거는 음악적으로 봤을 때 그런 거고요. 진짜로 소리적으로 제가 즐겨 듣는 곡들 중에서 하나만 뽑으라고 하면 로비 윌리엄스의 One for My Baby를 아마 제일 좋아하는 것 같아요. 로비 윌리엄스를 그렇게 좋아하는 편은 아닌데 그 곡에서 나오는 로비 윌리엄스의 목소리도 너무 좋지만 그 80세가 넘으신 원래 그 오리지널 피아니스트가 연주하는 그 연주가 화려하지 않으면서 되게 느낌이 굉장히 좋은 그런 연주예요. 그래서 그 연주가 너무 좋아서, 그 피아노 연주가 너무 좋아서 제가 봤을 때는 소리적으로 들었을 때 가장 좋아하는 곡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제가 메인으로 쓰고 있는 스피커는 저랑 20년을 넘게 하고 있는 이제 Circle 5라는 건데요. HHB라는 회사에서 나온 건데 이게 하베스 거예요. 하베스가 그 BBC 쪽에다가 납품하는 모니터 스피커의 이제 약간 OEM 버전 비슷하게 나온 것이 이제 HHB라는 회사인데, 이 HHB라는 회사가 없어졌죠. 이게 스튜디오 관련돼 있는 제품들을 만들어내는 회사였는데 거기서 이제 Circle 5라는 모델인데 이게 그냥 패시브 스피커입니다. 8인치 드라이버를 장착을 하고 있고요. 소프트 돔 타입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생각보다 되게 옛날 스타일의 스피커인데 앰프하고 매칭이 잘 되면 생각보다 되게 괜찮은 소리를 내줘요. 지금 현재는 크라운의 D75라는 앰프와 물려서 지금 듣고 있는데요. 저는 괜찮아요. 제가 주력을 쓰는 이유가 뭐냐면 이거보다 훨씬 더 좋은 모니터 스피커들이 있지만 저는 이 브리티시 사운드를 되게 좋아하고, 그리고 이 브리티시 사운드 중에서도 얘가 되게 올드 스타일이지만 제가 이 소리에 굉장히 정확하게 잘 익어 있어서 이걸로 듣게 되면 제가 어디가 어떻게 문제가 됐는지 다 파악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주력으로 이 스피커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주력으로 사용하는 헤드폰은 과거에는 베어 다이나믹 T1을 주력으로 사용을 했는데 최근에는 제나이저의 660S를 주력 헤드폰으로 쓰고요. 이어폰은 주력으로 쓰는 게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어폰은 되게 바꿔가면서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착용하는 게 장시간을 착용을 하는 게 힘들기 때문에 이어폰은 조금 잘 안 한 것 같고 헤드폰이나 스피커로 조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최대한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소통을 하면서 제가 하고 있는 프리비전스 일을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프리비전스는 사실은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전달이 잘 되면서 제가 하고 있는 주력 사업 프리비전스도 굉장히 바쁘게 잘 되고 있어요. 오히려 일이 너무 많아서 여러분들의 그런 요청에 답을 못할 정도로 지금 바쁘게 되어 있고요. 사무실을 옮기는 이유도 직원이 더 필요해서입니다. 이전에는 너무 작아서 더 이상 직원을 둘 수가 있는 그런 환경이 아니었고 직원이 필요하고 제가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은 좀 나눠서 같이 해야 되는 상황이어서 그렇게 할 예정이고요. 저희 채널은 앞으로도 여러분들과 지식을 공유를 하고 음향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갈 수 있도록 할 예정이에요. 이제 새로 또 추가돼서 해야 될 일들이 있다면 저는 교육 사업을 같이 하려고 합니다. 물론 대림대에서도 지금 진행하고 있는 그런 겸임 교수로서의 일도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그런 음향에 대한 교육도 실시할 예정인데 지금의 이런 상태에서는 바이러스로 인한 이런 상태에서는 잘 할 수가 없어서 최대한 원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수업을 할 수 있는 방향을 고민을 하고 있고 그 방향대로 진행을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준비가 되면 여러분들께 함께 공개를 할 예정이고요. 이거 이외에도 제품에 대한 리뷰나 여러분들의 요청에 따른 그런 유튜브 영상들도 최선을 다해서 다 찍어서 여러분들에게도 다양한 정보를 제공을 하고 그러면서도 제가 원래 원했던 음향에 대한 지식 공유에 대한 부분도 소홀히 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 채널을 사랑해 주시고 이렇게 찾아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사실은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 채널이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음향에 대한 지식을 공유하는 부분도 있고 리뷰 영상에서 가급적 객관적이고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보시고서 많은 분들이 구독해 주시는 것 같은데요. 앞으로도 초심에서 흔들리지 않고 계속 음향에 대한 지식도 전달하면서 객관적이고 흔들림 없이 남의 외력에 의해서 흔들리는 것이 전혀 없는 그런 깨끗한 리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는 저희 채널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너무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계속 노력하고 계속 발전하는 프리비전스 김도훈 대림대 교수 채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